안녕하세요. 도저히 제 인생에 닥친 믿을 수 없는 일 때문에 어이가 없어서 여기에 이렇게 사연을 보내봐요. 이것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공부에 집중도 못했어서 한동안 슬럼프를 겪기도 했어요. 남들한테 피해 안 끼치고 묵묵히 제 할 일 잘하며 열심히 살아왔다고 생각하는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런 시련을 다 주시나 하고 원망도 많이 했어요. 물론 지금은 모든 게 잘 풀려서 좋은 사람 만나 결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30 초반의 어학원 강사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다니는 그런 학원이 아니라 토익이나 토플 등 취업이나 대학원, 유학 준비로 어른들이 다니는 어학원이에요. 어렸을 적 해외 복무 군인이신 아버지를 따라 영국에서 지내다 있어서 다른 건 몰라도 영어에는 자신 있어 했는데 결국 이렇게 업으로까지 삼게 되었네요. 이 모든 일은 제가 어학원에 근무하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상급반을 담당하고 있어요. 주로 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데 대부분 유학이나 대학원 진학을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희 학원은 다른 대규모 어학원들과는 달리 학생들을 한 교실에 가득 몰아넣고 같은 수업을 제공하는 게 아니라 소수 정예로 원생들을 한 명 한 명 케어하고 가르치는 학원이에요. 덕분에 학원비가 꽤 비싼 편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사된 도리로 책임감을 가지고 원생의 시험 점수 상승을 위해 개개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원생이 원하면 자습 시간에도 짧게나마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런 만큼 일이 많고 업무 난이도가 쉬운 편이 아니지만 일반 학원 강사에 비해 봉급도 높고 대우도 좋아서 계속 하고 있었죠. 이런 식의 소수정예로 굴러가는 학원이다 보니 원생끼리도 친목을 다지고 어차피 같은 성인이라 강사랑도 서스럼 없이 친근하게 대화를 나누는 분위기입니다. 또 등록하는 원생으로부터 저 강사님께 수업받고 싶다고 지목을 당하면 인센티브까지 주어지는 시스템인데 저는 그 인간을 이렇게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출근했는데 동료 강사가 축하한다며 새로운 원생이 저를 지목했다고 알려주는 겁니다. 당연히 인센티브 받을 생각에 신이 나서 저도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죠. 수업을 하러 들어갔는데 딱 보니 새로 오신 분이 정장을 입고 앉아 계시더라고요. 외관을 살펴보니 나이는 30 후반에서 40 초반쯤에 꽤 멀끔한 인상이었어요. 아무래도 정장을 입고 와서 그런지 비교적 깍듯해 보이고 단정한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수업 태도도 아주 좋아서 수업이 끝나고 새로 오신 분께 다가가 오늘 새로 오셨냐고 지목해 주셔서 감사하다. 앞으로 목표 점수까지 열심히 해봅시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분도 잘 부탁드린다며 인사하는데 그 후에 갑자기 서류 가방에서 선물용 고급 초콜릿을 꺼내 제게 내미는 겁니다. 딱 봐도 백화점에서나 파는 수입산 브랜드 초콜릿이라 이런 걸 받기는 좀 부담스럽기도 하고 함부로 받았다간 뒤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몰라 거절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제게 별거 아니라는 듯 말하더군요. 아, 이거 발렌타인데이 선물이라고 받은 건데 전 단 걸 안 먹어서요. 다른 선생님들과 나눠 드세요. 그래도 발렌타인데이면 차라리 여자친구분이나 아내분에게 선물로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요? 아, 여자친구가 따로 없어서요. 그 대화를 끝으로 결국 제게 초콜릿을 떠넘기듯 선물하시고는 그분은 자리를 떠나셨어요. 받아든 초콜릿은 동료 강사들과 나눠 먹으며 잠시 생각에 잠겼죠. 보통 30 후반에서 40 초반이면 결혼했을 법도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여자친구도 없다고 말하는 걸 보면 요새 비혼주의자가 많다던데 그분도 그런 건가 하고 쓸데없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달달한 초콜릿을 먹으면서 그날은 그렇게 지나갔죠. 하루는 학원 점심시간에 수업 자료들을 미리 찾아놓느라 제대로 된 점심을 챙겨 먹을 시간이 부족해서 근처 라멘집에 갔는데 1인 자리에 앉으니까 옆에 그분이 앉아서 라면을 기다리고 계신 겁니다. 이게 무슨 우연인가 싶어 이야기를 나누고 그날 초콜릿 잘 먹었다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도 맛있다고 했다고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 초콜릿 제가 알기로 되게 비싼데. 별건 아니지만 지금 나오는 라멘은 제가 살게요. 초콜릿 감사해서요. 라고 말하니 그분은 조금 놀란 눈치더니 별말 없이 자기 앞에 주어진 라멘을 드시는 겁니다. 원래 말수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신가 보다 하고 저도 제 식사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식사를 시작한 그분이 가게를 나가고 제 라멘을 다 먹은 뒤 그분이 먹은 라멘도 같이 계산하려고 계산대로 갔는데 종업원이 이미 제 라멘까지 먼저 나간 양복 입으신 손님이 다 계산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깜짝 놀랐지만 이미 그분은 가게를 나간 지 오래라 결국 제가 얻어먹은 꼴이 되고 말았죠. 점심시간이 끝나면 그분이 듣는 수업이 있어 수업 끝나고 물어봐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른 원생들이 나가는 사이에 느릿느릿 책을 정리하는 그분에게 가서 말했어요. 제가 산다고 했었는데 혹시 못 들으셨나요? 아까 보니까 제 것까지 계산하고 가셨길래. 들었어요. 근데 라멘은 그냥 제가 산 걸로 할게요. 대신 다른 거나 같이 먹으러 가죠. 네? 어떤 걸? 제가 잘 아는 레스토랑 있는데 다음에 시간 날 때 거기나 같이 가죠. 그리고 획 제 앞을 지나 강의실을 나가버리더군요. 저는 혼자 남아 방금 이걸 데이트 신청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아니면 제가 단순히 호들갑을 떠는 건지 고민하느라 한참을 가만히 서 있었어요. 날짜를 정하고 약속한 날짜가 되어 그분이 잘 안다는 레스토랑으로 저를 안내하더군요. 도착해보니 딱 봐도 분위기 좋고 비싸 보이는 곳인 것 같아서 나름대로 옷을 신경 써서 챙겨 입은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문한 음식을 먹으며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대기업 마케팅팀에 재직 중이신데 앞으로 고위 임원까지 승진하려면 아무래도 대학원 석사 과정이 필수일 것 같아 대학원 진학을 위해 학원을 등록했다고 하시더군요. 어쩐지 매일같이 양복 차림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은 줄로만 알았던 그분은 알고 보니 유머 감각도 있고 매너도 좋아서 제가 편히 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더군요. 덕분에 저도 안지 얼마 안 된 사이임에도 어렸을 적 영국에서 살았던 얘기부터 온갖 사적인 이야기를 늘어놓게 되었어요. 한번 식사를 같이 했는데 취향이며 말이 너무 잘 통해서 저희는 그때부터 아닌 척 한두 번씩 만남을 지속해오다가 결국은 조심스럽게 사귀게 되었습니다. 학원 방침상 강사와 학생 간의 교제를 금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주변에 알리지 않고 비밀스럽게 교제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일부러 학원 멀리까지 나가 밥을 같이 먹는다던가 오후 수업이 끝나면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고 데이트를 한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학원 내에서는 철저히 강사와 학생의 선을 지켰습니다. 어느새 저희는 반년 넘게 사귀어오며 서로에게 더욱 푹 빠지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자상한 성격에다 자기 관리를 열심히 해서 나이답지 않은 외모와 건장한 체격이라 나이 차이가 조금 있긴 해도 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 해도 남자친구는 이미 나이가 있고 저도 결혼 정년기였던지라 혹시나 남자친구가 비혼주의자인가 싶어 나름대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때이기도 했어요. 저는 무조건 결혼을 할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만약 남자친구가 정말로 비혼주의자면 결혼 정년기에 아까운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들었죠. 그래서 모르는 척 남자친구의 마음을 한번 떠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빠는 나랑 결혼하면 어떨 것 같아? 결혼? 갑자기 웬 결혼이야. 아직은 이르지. 남자친구의 대답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더군요. 대답도 대답이지만 뉘앙스부터 당황한 티가 나서 저와의 결혼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는 게 다 느껴졌어요. 결국 전 남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얼마 있지 않아 이별을 통보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영문도 모른 채 갑자기 헤어지자는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한동안 쉴 새 없이 연락도 하고 종종 제 집 앞에 찾아오기도 했어요. 제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한 그날도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니
문 앞에 남자친구가 저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 역시 남자친구에게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차피 결혼도 할 수 없는 마당에 시간 낭비를 할 순 없다고 단호하게 끊어내려 했죠. 여긴 왜 왔어? 희연아, 나 정말 네가 갑자기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내가 무슨 잘못이라도 한 거야? 그동안 우리 문제없이 잘 지내왔잖아. 차라리 그럼 뭐 때문에 헤어지자고 한 건지 가르쳐주기라도 해줘. 이유 납득하면 다신 이런 식으로 집에 안 찾아올게. 부탁이야. 그새 초췌해진 남자친구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고,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매달리는 남자친구의 모습은 저도 보고 싶지 않아서 한숨을 쉬고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은 오빠가 나랑 결혼 생각이 없어 보여서 그랬어. 난 딱 결혼 정년기라 지금 놓치면 괜찮은 사람 만나 결혼하기 힘들어. 그래서 이렇게 시간 낭비할 바에 차라리 빨리 새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해서 그랬어. 제 말을 들은 남자친구가 깜짝 놀란 표정을 하더니 잠시 고민하다 말했습니다. 희연아, 나 너랑 결혼할 생각 없는 거 아니야. 그치만 잠시만 기다려줘. 지금은 좀 곤란해서 그래. 사실 나 유부남이야. 뭐? 근데 나 지금 아내 사랑 안 해. 우리 둘 사이에 자식도 없어. 그 사람이랑 나 각방 쓴 지도 오래됐고 내가 사랑해서 결혼한 사이 아니야. 순간 제가 무슨 소리를 들은 건지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제 남자친구가 사실 유부남이었다뇨? 전 정말 꿈에도 모르고 있던 사실에 충격을 받고 그대로 굳어 있었어요. 남자친구, 아니, 그 인간은 저를 보면서 자기 못 믿냐며 시간을 좀 더 주기만 하면 위자료 받아서 지금 아내랑 이혼하고 저랑 결혼하겠대요.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하는 마음이 커서 어벙벙한 상태였는데 그 인간이 하는 말을 가만히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었어요. 유부남인 것도 숨기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저를 꼬신 것도 모자라 이혼할 테니 그 뒤에 자기랑 결혼해달라뇨? 뻔뻔해도 정도가 있지. 하마터면 상간녀로 제 인생 종치게 될 뻔한 거 아닌가요? 어이도 없고 그 인간 본성에 너무 실망해서 화를 겨우 참고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서 꺼져. 내가 먼저 네 아내한테 연락 넣어버리기 전에. 숨길 게 없어서 결혼한 걸 숨겨? 미쳤어? 희연아, 더러우니까 내 이름 입에 담지도 마. 그 인간은 제 눈치를 슬슬 살피더니 진심인 걸 알고는 이내 돌아가더군요. 그 후로 그 인간은 학원도 끊고 제 눈앞에도 나타나지 않더군요. 본처한테 바람 사실을 들키는 건 원치 않았나 봐요. 아무튼 그 인간의 존재가 서서히 희미해져갈 무렵이었습니다. 전 그때쯤 그 인간보다 더 나은 사람을 만나 조금씩 감정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나름대로 자기 일 열심히 하며 사는 변호사라 자기 삶에 충실한 게 저랑 성격도 잘 맞고 이번엔 정말 결혼까지 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렇게 새 사람도 만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무난한 하루들을 보내던 중이었어요. 여느 날과 마찬가지로 평소처럼 학원에서 수업 준비 중이었는데 데스크 쪽이 유난히 소란스럽더군요. 시끌시끌하길래 무슨 일이 있나 하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기 희연이란 년 누구야? 당장 불러! 그런데 앙칼지고 높은 목소리가 제 이름을 부르면서 저를 찾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누가 나를 찾는 건가? 내가 원생한테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하는 마음에 괜히 주눅이 들어 고성이 들리는 쪽으로 갔습니다. 저기 전데요. 저는 왜... 뭐? 김희연이란 년이 너야? 가까이 가니 딱 봐도 비싸 보이는 명품만 거칠 것 같은 사모님이 계시더군요. 제가 주춤주춤 다가가서 말하니 그 사모님은 저를 노려보며 말하다 순간 제 뺨을 찰싹하고 내려쳤습니다.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이라 눈앞이 새까매져 따가운 볼을 부여잡고 겨우 고개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경멸하는 눈초리로 또 말하더군요. 인연이 어디 붙어먹을 데가 없어서 감히 내 남편을 넘봐. 고작 강사나 불행이 주제. 고소당하고 싶어서 작정했어?
볼이 너무 아파서 정신이 없는데도 그 사모님의 얘기를 들으니 전 남자친구의 얼굴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더군요. 그 인간의 본처인 것 같았어요. 잠시만요. 제 얘기도 좀 들어주세요. 여기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직장 동료며 학생들이며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곳에서 뺨을 맞고 창피를 당해서 본처를 끌고 학원 근처의 큰 카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사모는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이미 헤어진 지 시간이 좀 됐는데 불륜 사실은 어떻게 하신 거냐 물으니 본처가 어이없다는 듯 하 하고 한번 웃더니 당돌하게 질문도 할 줄 아냐며 저를 무시하더군요. 그 인간 전부터 행동이 뭔가 이상하긴 해서 사람 시켜서 알아보라고 하니까 아니나 다를까 다른 년이 있더라고. 그래서 휴대폰도 뒤져봤더니 이게 웬걸? 한 명이 아니라 거기 아가씨도 있대? 저는 눈을 질끈 감고 본처에게 그간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나는 그 인간이 유부남인 걸 전혀 몰랐고 알게 된 후에는 이게 옳지 않다는 일인 걸 알고 바로 헤어졌다고까지 해명했어요. 본처는 가만히 앉아 내 얘기를 듣더니 한마디 하더군요. 그래서 그 인간이랑 사귀긴 했다는 거죠? 네, 만나긴 했어요. 그치만 전 정말 몰라. 아니, 됐어요. 거기까지만 말해요. 네? 아가씨 방금 대화 녹음됐어요. 아가씨가 알고 만났든 모르고 만났든 난 나랑 결혼 생활하는 와중에 다른 년 만나고 다닌 그 인간 용서 못하고 그 인간이랑 만난 아가씨도 용서 못해요. 그 인간이랑 같이 법정에서 봐요. 제가 아무리 정말 유부남인 걸 몰랐다고 말하니 자기 할 말만 남기고 유유히 카페를 나가는 본처의 뒷모습을 보는데 갑자기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더군요. 부모님의 도덕적인 교육 방침 아래 자라 그동안 남에게 해를 끼치지도 않고 오히려 봉사하면 살아왔다고도 자부할 수 있는데 제가 상간녀라뇨. 게다가 학원에는 방금 있었던 일로 소문까지 다 났을 텐데 앞으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더군요. 지금 사귀는 사람에게 이 사실은 또 어떻게 전해야 하며 정말 소장이 날라오면 상간녀 소송은 또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머리가 다 지끈거렸습니다. 그날 저녁 원장으로부터 학원에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해고 통보까지 받았어요. 학원 운영에 지장을 주었다는 이유랑 학원 이미지를 망쳤다는 이유로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잠수를 타니 남자친구도 무슨 일이 있냐며 집까지 찾아왔더군요. 남자친구가 아무리 변호사라지만 사귄 지 오래된 것도 아니고 상간녀 소송을 당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면 해명도 하기 전에 저를 선입견 섞인 눈으로 보게 될까봐 이야기하는 걸 망설였습니다. 그랬더니 남자친구가 무슨 일이든 들어주겠다고 이런 식으로 자기랑 헤어지려는 거면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냐고 말하더군요. 솔직히 지금 남자친구는 저로서 정말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말이나 해보자 싶어 그동안 전 남자친구와 있었던 일, 학원에 본처가 찾아와 깽판을 벌인 일, 상간녀 소송을 당할지도 모르겠다는 이야기까지 전부 털어놓았습니다. 사실 말을 해놓고 그냥 말하지 말 걸 후회했어요.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볼지 무섭더군요. 그런데 헤어지게 될 걸 염두하고 말했던 건데 남자친구는 오히려 제 상태를 살피더군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왜 자기한테 숨겼냐며 그동안 괜찮았냐고 제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넸어요. 긴장이 탁 풀리니 갑자기 울음이 솟구치더군요. 그렇게 남자친구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제가 울음을 그치고 진정하자 남자친구는 변호사 남자친구 이럴 때 써먹으라고 있는 거 아니겠냐며 자기가 되는 대로 돕겠대요.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서 또 울컥할 뻔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지나 바로 고소장이 날라왔어요. 남자친구는 차분하게 제게 그 인간이 유부남인 걸 속이고 저를 만났던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동안 나눈 문자와 메신저 기록, 그리고 그 인간이 제 학생이었던 시절 제게 제출했던 인적 서류에 미연으로 적었던 서류를 찾아 가져다 주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다 훑어보더니
이 정도면 승소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하더군요. 전 남자친구와의 대화라 남자친구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 많이 고민했지만 다행히 남자친구는 과거는 과거의 일일 뿐이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래도 지금 네가 사랑하는 건 나잖아. 안 그래? 어떻게 저렇게 너그러울 수가 있는지. 그 인간은 똥차 중에서 폐차였지만 지금 남자친구 하나는 참 잘 만났구나 생각했어요. 재판을 진행하면서 저를 상간녀로 모는 본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녹음본도 본처가 좋을 대로 유리하게 편집해서 제출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제가 유부남과 모르고 만났다는 사실이 증명되었어요. 제 앞으로 걸린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은 기각되었고 그동안 제게 정신적 피해와 신체적 가해를 입힌 사실까지 드러나 오히려 본처가 제게 배상해야 한다고 최종 판결이 났어요. 누명을 벗었다는 사실에 안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남자친구도 자기 일인 양 기뻐해줬어요. 그 인간도 재판 내내 방청하고 있었는데 재판이 끝나고 나가보니 본처에게 미안하다고 무릎 꿇고 제발 다시 시작하자고 애원하더군요. 아마 상간녀 소송 전에 이혼 소송은 진작 마무리돼서 어마어마한 위자료를 떠안았기 때문이겠죠. 나중에야 전해 들은 건데 그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개털이고 본처 집안이 꽤 이름 있는 집안이라더군요. 그래서 그 인간이 돈을 노리고 본처랑 결혼한 거라고요. 아직도 저 따위로 사는구나 싶어서 눈이 마주쳤을 때 한번 비웃어주고 무시했습니다. 처음 상간녀 누명을 썼을 땐 정말 눈앞이 캄캄하고 다 포기하고 싶어졌지만 지금 남자친구의 도움으로 무사히 누명도 벗고 다시 밝은 미래를 되찾게 되었어요. 지금 남자친구에겐 여러모로 고마운 게 참 많아요. 이 사람과는 꼭 좋은 결말을 맞이하고 싶습니다. 남자친구도 저와 같은 마음인지 소송이 끝나고 얼마 안 있어 남자친구가 제게 청혼하더군요. 당연히 승낙했습니다. 지금은 바쁘게 결혼 준비 중이에요. 저는 또 부당하게 저를 해고한 학원에도 부당해고 소송을 걸어놨어요. 이번에도 기꺼이 예비신랑이 도와준다고 해서 걱정이 없습니다. 그동안은 프리랜서로 통역 일을 하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벌이가 짭짤하고 강사일보다 적성에 맞아서 그런지 통역일에 말뚝을 박아도 괜찮겠다 싶어요. 행복은 정말 그냥 오는 게 아닌가 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하마터면 억울한 일까지 당할 뻔했지만 역시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모두 정의롭고 진실되게 사시면 행복이 자연스럽게 곁에 와 있을 겁니다.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